자, 그럼 이제 여러분, 매그넘은 어디서 쐈다고요? 이런 거 알아야 돼. 디스커버리 우주선에서 쐈다. 그럼 어때요? 이게 매그넘이다. 이런 거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매그넘의 특징에는 뭐가 있어? 제민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야, 제민 기능이. 이번에도 어때? 시험에 전자전이 시험에 났었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민 기능도 어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야. 점프시시라는 위성이 있는데 얘는 미국은 최초 어때? 점프시스로 알려졌고 나중에 트럼펫으로 개명한 위성을 1985년과 1987년에 각각 발사해서 1980년대 말까지 운용했어요. 이 위성은 타원형 고궤도를 돌면서, 그렇죠? 여러분, 저궤도 위성이 빨리 도는 거거든. 고궤도 위성은 어때요? 보통 정지 궤도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타원형 고궤도를 돌면서 소련 북쪽 지역을 대상 목표로 해서 머큐리나 오리온 위성이 수집하지 못하는 신호 정보를 감청하는 활동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또한 동일 궤도를 돌고 있는 어때? 러시아 통신 위성으로 송신되는 신호를 감청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상에 있는 것만 어때? 그치, 감청했었잖아. 근데 어때? 이제는 다른 나라의 위성까지 감청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점프시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안테나 길이가 100m에다가 어때? 제민 기능도 있고, 그쵸? 이런 게 뭐예요? 매그넘이라면 얘는 어때요? 동일 궤도를 들고 있는 러시아 통신 위성으로 송신되는 신호를 감청하는 것이 점프시. 자, 시험에 나면 특징을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어때? 그것만 찍으면 된다. 자,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각각 위성의 특징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990년 이후에 어때? 미국의 신호정보 위성이에요. 1990년 이후에 미국의 신호정보 위성 발사 현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자, 다만 지상통제센터를 비롯해서 미국의 신호정보 위성 수집 활동은 축소되지 않았다. 축소될 리가 없겠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자, 오히려 어때?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시험에 이렇게 날 수 있잖아. 냉전 종식으로, 그쵸? 냉전 종식으로 신호정보 위성이 축소되었다. 그럼 틀린 거야. 자, 그러면 미국의 신호정보 위성에 대한 어때? 지상통제에서는 콜로라도주의 소재, 그쵸? 콜로라도주 소재 버클리 필드, 호주의 파인캡, 영국의 매니드힐, 독일 바드 아이블링 등, 그쵸? 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호정보 위성과 수신 시설은 어때? 일기당 신호정보는 어때요? 얘는, 그치? 이멘트도 수집할 수 있잖아. 영상정보 수집할 수 있고 어때요? 여기 신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건 어때? 이제 90년대 이후에 나온 거니까 통신정보, 이거부터 나왔겠지. 순서대로 하면 전자정보, 통신정보, 뭐예요? 원격 측정정보까지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어때요? 얘가 10억 달러야,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얼마냐 하면 어때? 1조 3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1조 3천억 원이면 뭐를 만들 수 있어? 1조 3천억 원이면 비행기 비싼 게 한 2천억 원 하거든? 그거를 막 5대씩 살 수 있는 금액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은 엄청난 돈이야. 야, 위성 하나에 1조씩 들다고 하면 어때요? 이거를 운영하기가 어렵겠지. 자, 1998년에 어때? 미국 NRO는 비용을 절감하고 신호정보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가지 유형의 신호정보 위성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형 신호정보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어때?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걸 보니까 제가 약간 잘못 말했는데, 자, 보통 어때요? 그치, 우리가 3가지면 그치, 이제 이게 그치 한 번에 다 수집하기는 어려웠었나 봐. 그래서 어때요? 이게 자, 통신 정보가 있고 전자 정보가 있고 어때요? 지금 원격 측정 정보가 있는데 얘를 어때? 3가지를 한 번에 하겠다라는 걸 어때? 지금 개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북소련과 어때? 유럽의 신호정보 위성이다. 자, 미국은 위성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어때? 신호정보 감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1조 3천억 원씩 들어서 어때? 위성 하나 쏘겠어요? 어때? 전투기를 5대 사오겠어요? 아니면 항모는 못 만들겠지. 항모는 못 만드는데 핵잠수함을 만들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때? 위성에 막 1조씩 드릴 수 있는 나라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전개하고 있는 거야. 구소련이나 유럽도 신호정보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만큼 효과적으로 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아니, 돈으로 따라갈 수가 없잖아. 기술도 안 되고, 그렇죠? 자, 구소련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최초의 신호정보 위성은 어때? 구소련 당시에 1967년에 쏘아 올린 코스모스 189호야 전자정보 위성인데 얘네도 뭐부터 쏜 거야? 엘린트부터 쏜 거잖아. 그렇죠? 엘린트 수집 위성부터 쏜 거죠. 자, 그래서 어때? 구소련은 이후에 어때? 24년 동안 200기의 신호정보 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켜서 운용했다. 러시아는 어때요? 1994년과 어때요? 1995년에 각각 48기와 45기의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중 50%는 어때요? 군사용인 것으로 추정돼. 그렇죠? 걔네가 뭐 그렇지. 군사용 아니면 위성을 쏠 일이 없겠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어때? GRU가 뭐라고 그랬죠? 정보총국. 북한에는 뭐가 있지? 정찰총국. 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것도 뭐 내가 수백 번 아니고 한 10번 얘기했다. 10번. 자, 그래서 어때? 전자정보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위성의 존재 여부와 운용 주체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지르콘 계획과 어때? 프랑스의 제논 계획은 어때? 독자적인 신호정보 수집을 위해서 추진되었지만 얘네는 그치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어때? 민용의 통신 위성도 가지고 있었겠지. 근데 뭐를 올리겠다는 거야, 지금. 감청이나 전자정보나 또는 어때? 원격 측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을 올리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렵다. 1초씩 어떻게 써. 그쵸? 그래서 추진되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1988년 이후에 영국은 미국의 보텍스 위성, 자, 현재는 머큐리라고 돼 있지. 자, 이게 뭐였었죠? 앞에서 샤렛이었지. 그쵸? 샤렛이었잖아. 그치? 샤렛. 그래서 얘는 그치? 샤렛이었는데, 자, 이 신호정보 도움을 받아서 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정찰기, 이제 정찰 위성을 한 거잖아, 지금? 근데 정찰기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그치, SR-71이라든지 SR-71, 자, U2, 이런 건 뭐 수집하는 거야, 얘는? 영상 정보 수집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지금 나오는 정찰기는 뭘 수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호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신호 정보. 그러니까 얘네는 사진 찍으려고 보내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오는 정찰기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신호 정보에 뭐가 있죠? 통신 정보, 전자 정보, 원격 측정 정보. 세 가지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찰기다. 자, RC135라고 돼 있잖아. 그치? 여러분, R이 붙으면 어때? R이 뭐라고 그랬죠? 리카나선스. 정찰기란 뜻이고. C는 뭐겠어? 얘는 원래 뭐였겠어? 수송기란 뜻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F가 붙으면 뭐예요? 이게 파이터 해서 어때? 전투기. B가 붙으면 어때? 폭격기. C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수송기. 그러니까 수송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를 뭘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수송기로도 쓸 수 있고 정찰기로도 쓸 수 있고 또 뭐예요? 폭격기로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큰 비행기를 하나 만든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RC-135다. 자, RC-135. 현재까지 미국에서 신호정보 수집용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정찰기는 어때요? RC-135예요. 자, RC-135 하면 어때? 얘는 신호정보. 자, 1963년부터 64년에 RC-135B 10기가 발주된 이래 12개의 어때요? RC-135 기종이, 그치. 135가 이제 좋으니까 이게 어때요? 기종을 계속 나온 거야. 그쵸? 개발되어서 거의 40여 년 동안 활용되었다라는 거죠. RC-135는 미국이 수행했던 베트남 전쟁. 진짜 오래됐네. 그쵸? 70년대의 전쟁이잖아, 이거는. 그러면 베트남 전쟁, 그라나다 침공, 파나마 침공, 걸프전 등 많은 전투에 활용되어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벳 조인트라는 별명의 RC-135VW는 고도 12,375m. 12,375m라는 건 약 12km 정도 되는 거잖아. 그쵸? 유투기는 어때요? 얘는 24km였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12,375m 고도로 상승할 수 있고 시속 어때? 736km에 어때요? 이게 항속으로 급유 없이 10시간 동안 최대 9,1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32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다녀. 그러니까 32명을 어때요? 이게 뭐야? 헤드폰 끼고 어때요? 전자장비 다 넣고 다니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전투기 같이 조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때요? 수송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RC-135다. 비행할 수 있으면 어때? 최대 32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정찰기는 알래스카, 파나마, 영국, 그리스, 일본 등지에서 기지를 두고 어때요? 서부 유럽과 극동 지역에서 월 평균 70회,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어때요? 월 평균 12회 정찰 비행을 실시했었다라는 거죠. 현재 14기가 운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C-135 기종의 일부 기종은 신호정보 수집 능력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 능력도 갖추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쵸? 얘가 사실 전자정보는 어때? 신호정보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 얘는 여기 신호정보가 아니라 뭐라고 돼야 돼?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및 그쵸? 영상정보 수집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원격 측정 정보는 없는 거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어때? 컴뱃 센트라고 불리는 어때요? RC-135U는 적외선 영상 장비도 있어요. 그렇죠? 영상 장비도 갖추고 있으며 적외선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뭐 날씨가 나빠도 밤에도 다 어때요?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코브라볼이라고 불리는 어때요? RC-135S는 어때요? 소련 ICBM에 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한 전자광학 정찰기로서 공해상에서 어때 소련 ICBM 탄도의 대기권 재돌입 상황을 관측하고 동시에 미사일에서 나오는 어때 원격 측정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여러분 RC-135U 얘는 어때요? 아, 원격 측정 정보도 수집하는 애구나라는 거죠. 자, 보통 RC-135는 어때요? 통신 정보하고 전자 정보까지, 그렇죠? 근데 RC-135U는 얘는 어때요? 원격 측정 정보까지. 자, 그 다음에 EC-135N이다. 그쵸? 미국 NSA 공군은 구소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시할 정찰기로서 RC-135S와 더불어 어때? EC-135N을 1985년까지 운영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EC는 얘는 뭐 전자라는 뜻일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전자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걸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일렉트로닉. 자, 기후 EC-18B가 어때? 그 임무를 계승했는데 이 밖에 어때? 주로 영상정보 수집 활용에는 어때? SR-71, U2, TR-1. 아까 제가 말했잖아. SR-71하고, 그쵸? U2하고 TR-은 뭐냐? TR-1은 뭐냐 하면 얘가 어때요? SR-71 U2하고 비슷한 거야, 얘는 U2. 이해하셨죠? SR-72는 너무 비싸, 얘는. 이해하셨죠? 너무 비싸고 해서 잘 안 쓰고 U2하고 비슷한 게 어때? TR-1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SR-7이라고 U2는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때? TR-1 등이 어때? 종종 신호정보 수집용 장비를 갖추어서 어때? 영상정보와 동시에 신호정보 활동을 수행했었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바 글로벌워크잖아. 얘는 뭐예요? 무인기야, 무인기. 얘는. 이해하셨죠? 무인기. 얘는 뭐예요? 우리가, 그치? 얘는 RQ 얼마? 이건 알아야지. 4, 그치? 4, 그치? 여러분, RQ1이, 그치? RQ1이, 그치? RQ1이 뭐였어요? 얘가 프레데터잖아, 그치? 얘는 어때? RQ1은 뭘 달고 있다고 했어? 헬파이어 미사일을 달고 있다고 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정찰기인데 R이 붙었으니까 어때? 정찰기지? Q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폭 기능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RQ1은 어때? 정찰기인데 뭘 갖고 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갖고 있어서 어때요? 테러리스트 같은 애들을 어때? 가서 암살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RQ4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때? 글로벌 호크야. 이해하셨죠? 근데 얘는 어때? 공격 기능이 있어? 없어? 얘는 없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한 거는 어때요? RQ9이야. 그쵸? 얘는 리퍼라 그래, 리퍼. 그치? 리퍼라고 하는데
얘는 어때? 저승사자라는 뜻이거든? 그럼 RQ9은 뭐예요? 리퍼는? 그치. 얘는 정찰 기능도 있지만 어때? 뭘로 쓰는 거야? 암살용으로 쓰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어때요? 저번에 이제 그치.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란의 어때요? 굉장히 고위직을 이걸로 가서 암살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어때? 이번에 탈레반의 되게 고위직도 어때요? 이걸로 가서 암살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뭘로 죽였는지는 몰라. 그치? 미사일을 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른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RQ1, RQ4, RQ9이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R자가 붙으면 뭐예요? 이게 R자가 붙으면 정찰기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Q 글로벌 호크가 나와서 한 거야 지금. 앞서 언급했던 바 어때요? 글로벌 호크 등의 최근 개발된 무인 정찰기들도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를 어때요? 동시에 수집할 수 있어. 자,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하다. 한국에도 글로벌 호크가 도입됐다고 했지. 한국에 도입된 글로벌 호크에는 뭐가 없어? 어떤 기능이 없어요? 신호정보 기능이 없다고 했잖아. 그치? 신호정보 기능이 없다. 그럼 어때? 한국에서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 이름은 두 글자. 백두. 백두. 자, 그래서 자, 한국에 도입된 글로벌 호크에는 영상 정보밖에 없어. 이해하셨죠? 그럼 글로벌 호크 도입되기 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글로벌 호크 도입되기 전에 정찰기가 뭐가 있었어요? 금강과 백두다. 이해하셨죠? 금강과 백두. 왜 금강이야? 왜 금강이냐 하면 영상 정보잖아. 이해하셨죠? 금강산은 여기 있고 백두산은 저쪽에 있잖아? 그럼 어때? 유전선 밑에서 어때요? 수집했을 때 금강산 밑으로는 어때?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서 어때? 금강이라고 한 거야. 신호 정보는 어때요? 백두산 밑으로는 다 수집할 수 있어서 백두라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우리나라 정찰기 이름은 금강과 어때요? 백두. 그치? 백두. 자, 백두였는데 금강은 어때? 이게 퇴역시켰다. 그치? 퇴역시키고 얘가 바뀐 게 뭐야? 그치? 그게 RQ야. 뭐야? 그게 글로벌 호크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RQ4는 어때? 미국에서 같이 만들자. 우리 같이 만들자. 신호정보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안 한다고 했다고 했지? 왜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치. 이게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야. 그래서 어때? 우리는 이거를 어때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 사온 거긴 하지만, 그치? 이거를 사온 거긴 하지만, 이 플랫폼에다가 장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걸 넣겠다. 우리는 어때?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그치. 우리 국산화 하겠다라고 해서 어때? 여기서 어때? 신호정보를 빼고, 이해하셨죠? 신호정보를 빼고. 그래서 얘는 뭐밖에 없어? 영상정보밖에 없다. 얘는 뭐예요? 얘는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그쵸?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해했지? 이제 알겠잖아. 그러면 하나만 제가 설명을 그때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금강과 백두는 어때요? 이게 도입하고 나니까 얘네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때요? 얘네가 이걸 도입하면 성능이 이렇게 좋아 라고 말했거든? 도입하고 났더니 어때? 막 성능이 10분의 1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돈을 떼먹었다는 거잖아. 그럼 중간에 돈을 누가 떼먹을 때 뭐가 있죠, 여러분? 뭐라고 그래? 네 글자. 그치, 로비스트가 있지. 그 로비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로비스트가 있는데 그 로비스트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야? 그게 린다 김이었다, 린다 김. 그러니까 린다 김이 한 40대 중반에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근데 어때? 그때 공군참모총장이 한 60 넘은, 그치, 공군참모총장인데, 그치, 그게 막 공개되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어때? 신문에 뭐가 공개됐었냐 하면, 그치, 60 넘은 할아버지가 그 40대 여자한테, 그치, 진짜 수뇌부라는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게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게 시험에 나진 않겠지만, 그래서 도입된 게 어때? 금강과 백두인데 이거 어때? 국산화 했더니 어때? 군에서도 이제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은 영상정보, 백두는 신호정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해하셨죠? 린다김 같은 거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글로벌워크는 어때요? 영상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알면 좋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근데 미국 거는 뭐예요? 미국 거는 글로벌워크에 어때? 최근 개발된 무인 정찰기들도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를 어때? 동시에 수집할 수가 있다. 그렇지? 한국은 좀 다르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의 정찰기예요. 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외에 어때요?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태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정찰기를 활용해서 어때? 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이해하셨죠? 우리나라는 뭐다? 백두.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백두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러시아 GRU 정보총국이잖아. 이게 어때요? 군 정보기관이야. 거기까지 알아도 러시아의 군 정보기관이다. 그러면 제6국이에요. 제6국은 20여 종류의 항공기를 활용해서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은 러시아제 어때요? 안타노브, 그쵸? 안타노브 그치? 12를 비롯해서 뭐 PS, 그쵸? 5S, HG5S, 뭐 TU154MS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될 것 같아. 미국하고 우리나라 것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나오면 어때? 아, 러시아 거구나. 이 정도 알면 돼. 그쵸? 자,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 지상기지, 선박, 잠수함, 트럭, 위성 등을 활용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때? 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4번이 중요해 보여요. 4번이 왜 중요해 보이냐 하면, 오늘날 신호정보 수집용 정찰기는 군사작전 외에 어때? 테러, 마약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도 유용하게 활용돼. 자, 유용하게. 예를 들어서 미군의 어때요? P3 정찰기야, 그쵸? 근데 얘는 잘 봐. 이 P3는 어때요? 이게 군사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마약이나 테러범 잡는 데도 쓰인다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이 P3는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뭘 잡냐 하면 어때? 잠수함을 잡거든? 잠수함 잡는 정찰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초계기라고 불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때? 이 P3 정찰기가 뭘로 쓰인다? 초계기로 쓰인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그래서 이거 알아둬. 그 교수님들이 어때요? 문제 낼 때, 야, P3 정찰기가 어때? 콜롬비아 마약 밀매 두목 파블로 에스코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면, 아, 이거 눈에 딱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P3가 이런 것도 있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쵸? 자, 또 미국 관세청은 어때요? 마약 수탕에, 그치? 4기의 P3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군사용으로 쓰는 건 어때? 집에만 쓰려고 하겠지. 일단 관세청에 넘겼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다른 나라에도 그치. 수출을 자주 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때? P3가 뭘로 사용된다? 초계기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또한 신호정보 수집용 정찰기는 위성이나 어때? 지상기지보다 어때? 기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봐. 위성은 궤도를 바꿔서 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항공기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어때? 기동성이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지상기지는 아예 움직일 수 없잖아요. 첩보 수집에 유리한 점이 있다. 선박보다 원거리의 어때? 광범위한 지역의 어때? 고주파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 그쵸? 선박은 그치 거기 바다 위로 육지로 올라갈 수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위성보다는 어때?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한 어때? 정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게 뭐예요? 항공기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알아두면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맞출 수는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지상기지야. 지상기지. 1940년대 말부터 미국은 어때요? 소련과 동유럽 지역에 대한 어때? 신호정보 감청 활동을 수행했으며, 그 범위가 중국, 베트남, 북한, 중동, 아메리카 등으로 확대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위성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어때? 지상기지가 되게 중요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니까 좀 최대한 가까이 가서 어때? 지상기지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980년대 말까지 미국은 어때요? NSA 주도해서, 자, 지상기지는 어때? 이거는 NRO까지 갈 필요는 없지. 그냥 NSA가 지상기지 싸니까. 그쵸? NRO까지 갈 필요 없이 NSA가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그쵸? NSA가 주도하여 어때? 20개 국가에 걸쳐서 60개의 지상기지를 운영했다. 자,
구소련이 붕괴되고 어때?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이 해외에 설치한 어때? 지상기지는 급격히 감소했어. 그쵸? 이제 뭐 수집할 필요도 없지만 어때? 또 위성 기술의 발전도 있을 거야, 이거는. 그쵸? 자, 이탈리아, 독일, 영국, 터키에 설치되었던 어때? 지상기지들의 일부가 문을 닫았다. 자,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어때요? 알래스카, 일본, 영국, 독일, 태국, 한국 등에서 어때요? 신호정보 수집 지상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자, 일본이나 한국에는 왜 여기 뭐가 있죠? 일단 북한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을 거고, 러시아도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지상기지 중에서, 자, 그럼 미국의 지상기지 중에서 알래스카의 세미야 섬 소재 어때? 코브라 대인, 그쵸? 레이더 시스템은 1977년에 어때? 최초로 배치돼서 구소련 캄차카 반도 어때? 태평양 부근에서의 소련이 ICBM이다. 그쵸? ICBM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컨티넨탈은 어때? 대륙간. 발리스틱이라는 말은 어때? 탄도라는 뜻이야, 탄도. 자, 그러니까 미사일에 어때요? 탄환처럼, 그치? 그치? 탄도.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미사일을 어때요? 이게, 그치? ICBM. SLBM이라는 거는 어때요? 얘는, 자, 서브머린 런치드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쏘는 거야, 미사일을. 그럼 여러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면 뭐가 좋겠어요? 지금, 이게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 어때요? 이것부터 때리겠지? 근데 이제 잠수함은 바닷속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게 어때? 이제 반격할 때 어때? 잠수함이 좋다. 그래서 SLBM 같은 건 어때? 전략 무기야, 이거는. 자, 그래서, 물론, 그쵸. 이게 ICBM도 어때? 전략 무기지. 근데 어쨌든 SLBM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자, 요건 이제 알아둬, 여러분. 일본 혼슈 섬의 북쪽 끝에 소재한 어때요? 미자와 기지. 미자와 기지는 어때요? 굉장히 유명하다. 자, 그래서 미자와 기지는 어때요? 소련 극동 지역을 목표로 어때? 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했는데 1980년대 말경에 미 육해공군 각기 파견된 암호해독 요원이 어때요? 188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때요? 엄청난 동맹 관계에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치, 대규모의 뭐예요? 신호정보 기지가 있는 데가 어디야? 이게 일본이다. 이해하셨죠? 미자와 기지. 자, 네, 미자와 기지는 알아야 된다. 미국은 현재 어때요?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서 신호정보 수집하기 위한 지상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지상기지가 있어요. 자, 러시아의 주로 CIS 영토다. CIS 영토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알아둬, 여러분. 자, 지금 CIS라는 건 어때? 이게 그치? 소비에트 연방이거든? 그 소비에트 연방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때? 여기, 그치? 체첸도 있었고, 어때? 우크라이나도 있었고, 어때? 여기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치? 우크라이나도 독립하고, 어때? 체첸도 뭐 독립했었지만 또 가서, 푸틴이 가서 점령한 거잖아? 그럼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하면 소비에트 연방 국가잖아. 그럼 연방이라는 게 어때? 미국도 연방 국가죠? 그 각 주가 있잖아. 캘리포니아주도 있고 뭐 이게 있었잖아. 그럼 어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게? 각 주가 국가로 독립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지금 푸틴이 어때요? 야, 예전에, 그치,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면 어때? 자기네가 독립시켜준 나라들을 어때? 다 먹어가지고 어때? 다시 소련 만들겠다라는 거거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그럼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각각 독립했잖아. 독립한 나라들이 어때? 그러면 우리는 연방은 아니지만 연합을 만들자. 독립국가 연합, EU 같은 거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야? 이게 CIS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옛날 소련 영토지만 어때? 독립한 나라니까 어때? 거기에는 뭘 설치할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그쵸, 지상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뭐지 안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도 어때? CIS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전부 이제 뭐예요? 푸틴이 이제 겁먹은 건 뭐냐면 CIS에 있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어때? 자기한테 총구를 겨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겁먹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CIS 영토 내에 신호정보 수집용 지상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어때? 그쵸? 캄랭크 베이, 쿠바의 어때?
로우르데스. 쿠바가 이제 되게 중요해. 왜 그러냐 하면 지상기지에서는 어때요? 지금 수입할 수 있는 게 어때요? 범위가 한정돼 있겠지. 근데 쿠바는 바로 어디 있어? 미국 바로 밑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러시아에서 미국 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때? 거기 뭐 CIS 영토에다가 수집해봐야 수집 못하지. 그게 어때? 쿠바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설치하는 건 괜찮아. 신호정보 수집기지를 설치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 뭘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핵미사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했잖아.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은 여기서 여기를 쏘려면 있잖아. 여기 멀리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때요? 얘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럼 어때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어때? 빠르게 간 다음에 어때? 다시 재진입해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날아갈 때 여기서 요격하면 되잖아. 그 다시 진입할 때 요격하면 되잖아. 근데 미국 바로 밑에서 쏘면 어떻게 돼? 요격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거기다 쿠바에다 어때? 미사일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어때? 미국이 그럼 전쟁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치? 그게 뭐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되는 거야. 그쵸? 무슨 대령? 펜코프스키 대령. 아셨죠? 펜코프스키 대령.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만 이제 알고 있으면 야 이름 뭐지? 펜코프스키 대령이죠. 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어쨌든 쿠바, 자 이제 생각해봐, 그렇죠? 쿠바의 로르데스에 있는 어때 지상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어때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당연히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지, 이해하셨죠? 별표해. 자, 그러니까 소련에 있는 어때요? 신호 정보 수집 기지 중에 어때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야? 쿠바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GRU, 그치 팝시라고 있는데 팝시, 자. 쿠바 정보부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자 연방정부통신국이거든. 팝시라는 게 연방정보통신국인데 이 팝시는 누가 먹은 거냐면 어때? FSB가 먹었다, 그렇죠? 자, 연방보안부가 먹은 거야. 팝시 위에다가 뒤에 가서 해. 지금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가서 어때?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야? 이게 정보기구거든? 근데 지금 이제 NRO 뭐 NSA 지금 계속 나올 때마다 해놓으면 정보기구 할 땐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얘가 어때요? 팝시도 먹은 거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FSB는 진짜 시험에 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 푸틴은 어때? KGB 대령 출신이거든? 근데 어때? 얘가 뭘 통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야. FSB를 통해서 권력 강화하고 있으니까 좋은 건 다 FSB가 다 먹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팝시도 FSB가 먹었다. 그래서 어쨌든 GRU, 팝시, 쿠바 정보부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 팝시가 이게 뭐예요? 이 팝시가 이거를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건 FSB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특히 이 기지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때 키 웨스트에 불과 100마일이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어때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어때 교신되는 민간 또는 어때 정부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어디예요? 쿠바. 너무 쉽지 문제는. 근데 어때? 쉬워도 시험에 난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그렇죠? 이 밖에 어때 신호정보 수집용 플랫폼. 이게 기지라는 뜻이잖아. 기지를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에는 뭐가 있어요? 위성, 항공기, 잠수함, 지상기지, 트럭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플랫폼으로 어때? 선박과 잠수함이 활용되기도 하며 종종 대사관에 밀실에서 은밀하게 어때? 두 제국의 중요 인물들이 대화하는 내용도 도청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대사관, 영사관 등을 보세요. 냉전 시대 동안 구소련은 60여 국의 해외 주재 대사관, 영사관, 무역 대표들 등의 밀실에서 두 제국의 신호 정보를 수집했어. 자, 이것도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때요? 러시아의 어때요? 대사관에서 우리나라의 신호 정보를 얘네가 수집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가서 어때? 야,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럼 어때? 그거 이렇게 막 압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어때요? 그 나라 영토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소련도 어때요? 그치? 미국 대사관이 러시아 한복판에, 모스크바 한복판에 가서, 그치? 러시아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그랬다니까? 이해하셨죠? 그게 왜 그런 거야? 영토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국제법적으로는 어때요? 역시 우리나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 그 나라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무역 대표부 등이 밀실에서 어때? 주재국의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자, 미국의 CIA와 NSA는 합동으로 45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활용해서 어때요? 통신정보 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우리나라 정보도 수집할지 몰라. 그렇죠? 미국이 뭐 영국도 하는데 한국도 하겠지. 그렇죠? 자, 3번 봐봐. 3번. 자,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거야. 그렇죠? 모스크바에 있는 건데 1960년대 말부터 어때? 1970년대 초까지 어때?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 포드고르니, 그치? 코시간 수상 등, 그치? 코시긴 수상 등 정치국 위원들이 무선전화 내용을 도청했어. 어디서? 모스크바 한가운데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당시 소련은 미국이 도청하는 것을 몰랐어요. 이때는, 그치? 몰랐기 때문에 암호하지 않은 채 어때요? 통화했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도청한 내용이 어때요? 곧바로 CIA 본부로 전달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미국은 SALT, 자, 이것도 이제 알아둬요. 여기도 시험에 날 수 있다. 이것도 SALT가 뭐냐 하면 스트래터직, 이 뭐예요? 전략, 암, 무기, 그치? 리미테이션이야, 토크. 자, 그래서 얘는 전략무기 감축 또는 어때? 제한, 그치? 협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토크. 자, 그래서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어때요? 하는데, 그치? 야, 뭘 하지라고 하는데 어때? 얘는 이미 어때? 걔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를 감청했잖아. 그게 어때요? 니네 그런 것도 있으면 어때? 그거 없애야지 라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SALT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트래티직 암 리미테이션 토크 뭐 이렇게 나지는 않는데 저걸 보고 나서 뭐라고 읽을 수는 있어야 돼.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라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조약이 조인되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어때요? 이제 이 소련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과 어때? 그레츠코 군사령관과의 대화를 감청하고 암호를 풀어서 어때? 내용을 해독했다라는 거예요. 자, 선박 구축함을 개조한 선박이 어때? 신호정보 수집에 활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지. 자, 미 국방부의 추정에 따르면 소련은 어때요? 1959년부터 시작해서 냉전 시대 동안 61척의 신호정보 수집용 선박을 운용했던 것으로 어때? 알려졌다. 그렇죠? 자, 사실은 이게 위성으로 하면 쉬운데, 그치? 위성으로 기술이 안 되면 어때요? 선박으로 타고 다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이 1961년에 배치했던 어때? 비전투 기술연구용 선박이죠. 이것도 이제 알아둬, 여러분. 이게 오그질러리가 뭐냐면 얘가 이제 보조의 이런 뜻이야. 보조의. 자, 제너럴 테크니크, 그렇죠? 테크니컬 리서치어라고 하면 기술용 선박이잖아. 그렇지? 일반 기술용 선박인데 보조 일반 기술용 선박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비전투용 기술용 선박 이렇게 번역해. 그다음에 어때? 1965년에 운용되었던 비전투 환경. 오그질러리 제너럴이 있는데 인바이러먼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은 모두 구축함을 개조한 것으로 신호정보 수집용으로 활용되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우리는 환경 연구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름에서 이게 신호정보 수집용이야 이렇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구축함을 개조했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이 밖에도 어때? 미국은 냉전 시대 동안 데이오 카론, 요크타운, 블레이크, 그렇죠? 블레이클리, 휴레이, 줄리어스, 코브라, 주디 등 여러 종류의 선박을 활용해서 어때? 신호정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해하셨죠? 선박도 어때? 신호정보 수집용으로 활용됐다. 여기서는
그냥 미국이 어때요? 그쵸? 이게 자 AGTR하고 어때요? AGER 이 정도 알아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호정보 수집용 선박이다. 자 그래서 자 이들의 주요 목표는 어때? 구소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 시 교신되는 원격 측정 정보 동그라미죠. 그쵸? 이게는 자 원격 측정 정보 자 수집하는 데 있었지만 선박의 항로, 선박의 수화물 종류, 선박들 간의 교신 내용 등 다양한 유형의 신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잠수함도 뭐예요? 신호 정보 수집용으로 활용되었다라는 거야. 잠수함의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어때? 전자 정보, 영상 정보, 전자 정보가 뭐예요? 엘린트, 그치? 영상 정보 이민트, 자 수집하기도 했는데 피너클 볼라드 또는 어때? 버너클이라는 암호명으로 알려진 미국의 홀리스톤 잠수함은 1959년 구소련을 목표로 전자정보와 어때?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전개했어. 자, 때로 어때? 지역을 넓혀서 베트남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어때? 신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자, 홀리스톤 잠수함은 어때? 1975년 구소련의 어때요? 잠수함의 재원, 성능, 소음 형태 어때요? 미사일 발사 능력 등을 탐지하는 데 활용됐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핵잠수함도 어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SLBM 여기서 발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어때? 잠수함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물론 아까 P3 같은 어때요? 뭐가 있어? 초계기도 있지만 잠수함이 잠수함을 수집하는 게 훨씬 더 쉽겠지. 그쵸?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잠수함이다. 그쵸? 발사 능력 등을 탐지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구소련의 잠수함 재원 능력 이게 뭐예요? 홀리스톤 잠수함이야. 자 근데 얘네가 놀라운 거는 뭐 이 시험에 날지는 모르겠지만 잠수함에서 모두 수집한다는 영상 정보도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망경을 통해서 어때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도 했다. 그다음에 암호명 아이비벨 계획은 해군과 어때 NSA 합동 작전. 신호 정보니까 어때 NSA가 빠지면 안 되겠지. 또 잠수함이니까 어때요? 이게 해군하고 합동 작전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1981년까지 수행되었는데 잠수함을 활용해서 어때 구소련이 오호츠크의 부실한 어때 해적 케이블, 부설한 해적 케이블에 도청 장치 설치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그치 신호 정보를 수집했지 하면 해적 케이블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접속해가지고 다시 연결해 놓고 그걸로 어때 신호 정보를 수집했다. 자, 그래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어때 통신 정보를 획득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홀리스톤 잠수함, 자, 홀리스톤 잠수함입니다. 이름이 홀리스톤이에요. 미국과 같이 소련도 잠수함을 이용해서 어때 신호 정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던 걸 추정되는 반면 그 구체적인 사실은 어때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차량이 있다. 차량, 그렇죠? 여기는 차량의 특징만 알면 돼. 자. 이 밖에 밴이나 트럭 등 어때 차량으로 목표물 근처에 주차해서 어때 비밀리에 적의 군사 외교 과학 장비 신호 또는 어때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냉전 시대 동안 어때 구소련은 나토 국가에서 어때 밴이나 트럭을 이용해서 매년 7천여 건에 이르는 어때 비밀 수집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징후 계측 정보는 어때?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 징후 계측 정보가 이제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여기 중요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그쵸?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